이번에는요, 뭐 요즘에 그냥 뭐 이게 대상을 돌아가면서 막 저격합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저격한 거예요? 김민지 기자.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랬습니다. 조금 요즘 바쁜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헌정 방송이라고 강조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뭐라고 비판했는지 일단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 헌정방송이잖아요.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너무 심한가? 요새 그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너 자꾸 그럼 법무부 장관 추천한다? 이렇게. 아니면 너 자꾸 그럼 표창장 준다? 제왕적 검찰총장이에요, 지금. 제왕적 검찰총장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을 자기가 미리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협의해서 배치해놨던 그 사람들이 피라미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바치고 있어서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요. 글쎄요, 유시민 이사장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제왕적 검찰총장입니다. 조폭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검찰의 수장인데요. 그 수장을 향해서 아예 제왕적입니다. 조폭 같아요. 라고 대놓고 얘기한 셈이거든요. 우리 박민식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유시민 작가의 그런 맹비난을 떠나서 예. 우선 요즘 이제 유시민 작가의 행태를 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예. 검찰 또 언론. 야당 예. KBS, JTBC 막 걸리는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금 호위무사다.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먼저 선빵을 날립니다. 아하. 딱 깃대를 잡고 예. 그러면은 다른 여당 정치인이든 또 여당의 우호적인 언론이든 그걸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유시민 장관의 그 항소이유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려면 당신이 쓴 항소이유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혹시 문민을 하든지 교원 영식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자기는 진영 논리에서 이야기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려면은 난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라고 판을 걷어붙이고 나서야죠. 아하. 근데 정치인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인보다도 더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그 유시민 작가의 행태를 보면서 예. 상당히 씁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유시민 이사장 어제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또 무서워. 요새 윤석열 총장 비판하고 막 검사들 비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화 엄청 와요. 괜찮냐고. 예. 그럼 뭐 죽지 뭐. 지금 정경심 교수나 그 조국 장관 동생 보세요. 동생은 전형적으로 별건 구속 아니에요.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이미 여론 재판을 해서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처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지금 귀하는 부하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유시민 이사장. 조국 전 장관 동생은 별건 구속 아니냐. 조폭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파렴치한 가족 사기단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조 전 장관 일가를 등등의 발언인데요. 조 장관 어떠세요? 저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예. 유시민 이사장의 궤변, 혹세무민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해요. 아하. 지금 발언만 봐도 보세요. 요새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막 걸어온다. 이 얘기는 검찰총장 비판하면 검찰이 잡아다 수사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이것도 얼마나 민주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은 전형적으로 별건 구속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별건 구속이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걸 가지고 수사하다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허리 디스크였다가 목 디스크였다가 지금은 또 무슨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별건 수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수사하다가
이게 전혀 안 되니까 다른 건으로 올라가는 것이 별건 수사지. 별건 수사.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별건 구속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 이게 국회의원과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지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여론재판이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입니까? 아하. 이번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돌출 언행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국 반대 촛불 집회하는 대학생들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뭐 촛불이 다 같은 촛불이 아니다. 이게 20대 공정을 외치는 대학생들의 가슴에 더 불을 지폈죠.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 정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에서 유리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악마의 편집 시비를 나왔습니다. 본인은 자칭 기자라고까지 하지만 기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자를 일종의 사칭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근거가 부정확한 내용 중에 KBS 법조팀이 검찰과 뭐 내통을 해가지고 조국 일가 취재 내용을 계속해서 갖다 준다. 이것도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죠. 예. 네.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 현재 직함입니다. 노무현 재단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계승하자. 이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가짜 뉴스, 궤변 들어놓는 것이 노무현 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인지 유시민 이사장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좀 이게 특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요즘 뭐 유튜브에서 막 이런저런 막 검찰을 향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니까 오늘 대검찰청에서 김민지 기자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을 직접,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대검 측에서도 오늘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그래요? 내놨습니다. 어허.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그만해라. 이런 게 요지인데요.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춰달라라고 강력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입장문에서 뭐 저는 유시민 작가라는 저 표현이 뭐 3번인가 직접적으로 저렇게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도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 이사장이 됐건 작가가 됐건 진영에 갇힌 건지 네. 진영 논리에 정말 스스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갇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다들 앞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말이 너무 많아요. 맨 처음에 제 기억나는 게 8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내정을 했고 8월 29일 날 유시민 이사장이 처음 포문을 열었어요. 예. 기억으로는 날짜가. 그래서 8월 29일부터 약간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대체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8월 29일 날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고 또 검란이다, 윤석열의 란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위헌적 구태타란 말은 본인이 걷어들였고.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진영 노래 스스로 갇혀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이게 조국 후보자는 어차피 그 당시 생각에 낙마할 것 같으니까 네. 우리가 이 진영 내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겠다. 지지자들의 말을 좀 끌어모으는 그래서 뭔가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렇지 않고 저렇게 발언할 수 있겠어요? 아하. 본인은 계속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대권에 안 나온다 합니다만 예. 그래야 설명이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있는 거지만 또 유시민 이사장 이거 너무 보도하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여기 재미 붙여가 자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 아니, 말씀하시겠죠? 제가 네. 진짜 뭐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예. 지금 유시민 작가가 뭐 조폭적 행태다. 또 이제 뭐 윤석열의 쿠데타라고 했습니까? 검난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을 보면서 해대도 너무한다.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든 여당이든 어떤 이런 데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예.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 달 지나서 이제 조국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유시민 작가가 총대를 들고 예. 이제 검찰 쿠데타다, 조폭적 행태다라고 하고 또 여권에서는 검찰을 고발까지 했어요. 검찰 고발까지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팻말을 달았지만 실상은 조국 수호예요, 그게. 아하, 조국수. 도대체 어느 것이 조폭적인 행태인지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혹세 무민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예. 이쯤에서 유시민 작가는
좀 스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저는 오늘 검찰 입장문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검찰 입장문 내용이요? 입장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예. 그리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어.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식도 아니고 근거도 없고 허위 주장이다. 허허. 이 얘기를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검찰의 입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말 그대로 상식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유튜브 방송에서 하지 않습니까? 뭘 알린다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이 알릴레오를 두고 가짜뉴스 알릴레오, 제발 알리지 마오. 뭘 알릴레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유시민 이사장이 좀 굉장히 좀 그 자성을 해야 되고 예. 저는 대검찰청에서는 본인이 불러달라는 유시민 작가 이 호칭이기 때문에 계속 유시민 작가라는 표현을 반복을 하는데 이거는 작가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입니다. 아하. 왜? 예.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말이죠. 왜 지금 JTBC 한번 또 저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JTBC가 또 반박을 했고. 근데 결국에는 김민지 기자,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JTBC 그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경록 씨,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자산 관리인이었죠. 김경록 씨 인터뷰 과정을 놓고 조금 뭔가 JTBC가 이것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요. JTBC가 정면으로 반박했고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 왜곡된 맥락을 전한 것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과가 조금 갸우뚱한 지점이 있는 게 그래요? JTBC 측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앞으로 사과를 요구할 때는 이렇게 하지는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뭐 제가 이렇게 사과한다고 그러니까 꼬리 내렸네 이런 뭐 제목들의 기사들도 벌써 나오던데요. 앞으로 꼬리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정정이나 사과를 요구하실 경우에 예. 뭐 사과 안 하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뻔뻔하게 안 한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 모든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대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도들을 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 사람들에게 보도로 감당 못할 고통을 준 일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약간 글쎄요, 이게 무슨 사과를 한 것인지, 뭐 약간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자, 유시민 이사장. 이번 이 JTBC 논란과 관련해서요. 또 이런 좀 해명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시민 이사장 얘기 좀 곰곰이 좀 들어봐 주세요. 납득이 되시는지요? 자,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뭐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요 이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대본 좀 보는 와중에 그 말이 쭉 가서 네. 제가 또 감수성도 부족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논리적으로 팍 꽂혔으면 곧장 제지하고 강하게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을 텐데 그거 하지 못한 것이 이제 저희 큰 책임이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JTBC 논란이 아니라 그 KBS 여기자 성희롱 그 논란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그 기자가 그런 얘기할 때 내가 이거 이거 대본 보는 와중에 그런 말에서 내가 감수성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한 건데요. 조 부장 말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예. 저는 유시민 이사장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항상 국면 전환을 꾀해요.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가령 JTBC에 사과를 하면서도 보도로 다른 사람에게 감당 못할 고통 준 일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냐. 이게 국면 전환이에요. 아하. 이건 사과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그 조국 전 장관의 도덕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전 장관 딸과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그러면은 전수조사하자. 자녀들 얼마나 당당하게 갔는지. 이거는요. 나아갈 진짜 걸음보자를 쓰는 진보의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하하.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는 자중입니다. 자중. 당장 알릴레오 중단하고 쉬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고요.